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4쪽에서 85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바느질을 익혀 수선해 볼까요? 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계획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 치수재기와 마름질하기를 한 다음 시침 바느질을 하고 보정한 단계를 거쳐서 봉제를 해서 완전한 의복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치수재기와 마름질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요. 치수재기는 말 그대로 옷을 입은 사람의 치수를 재는 것이고요. 그에 맞게 옷 본을 뜨고 옷감을 자르는 것이 마름질하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침 바느질이라는 단어도 생소하셨을 텐데 임시로 듬성듬성 바느질해서 대략적인 옷 모양을 맞추는 것이 바로 시침 바느질 하기 단계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느질을 한번 익혀볼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손 바느질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양말에 구멍이 나서 이제 수선을 해봤다든지 혹은 손바느질로 인형을 만들어 봤다든지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바느질의 기초를 익혀서 간단한 수선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이번 시간 학습해 보겠습니다. 바느질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바느질이라는 것은 바늘에 실을 꿰어서 옷을 짓거나 꿰매는 일이 바로 바느질입니다. 바느질하면 생각나는 거 바늘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이렇게 손바느질을 하는 경우가 생각이 날 것이고요. 그리고 재봉틀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손바느질과 재봉틀의 차이는 뭘까요? 손바느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꼼꼼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기능을 배우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느질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바느질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바느질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침질입니다. 우리 의복 만드는 단계에서 시침 바느질하기 단계 기억나나요?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시침질이고요. 그 다음은 홈질입니다. 그 다음은 박음질이고요. 마지막으로 감침질. 이번 시간에는 이 4가지 방법의 바느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기 이전에요. 이 시침질과 홈질, 박음질, 감침질을 각각 옷감에다가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시침질의 옷감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두 번째로 홈질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리고 박음질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리고 감침질의 앞면인데요. 감침질은 앞면과 뒷면이 모양이 거의 흡사해서 앞면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시침질, 홈질, 박음질, 감침질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침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침질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시침 바느질하기 단계가 있었는데요. 그때 쓰이는 바느질 방법이 바로 시침질입니다. 즉, 천을 임시로 고정할 때 쓰는 바느질이 바로 시침질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침질은 듬성듬성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본 바느질, 즉 봉제하기 단계에서 본 바느질 하기 전에 두 장의 천이 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침질은요, 앞면과 뒷면, 옷감의 앞면과 뒷면을 비교해 봤을 때 앞면의 바늘땀이 뒷면보다 훨씬 넓죠. 그러면 시침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홈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홈질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의 천을 연결하거나 구멍난 곳을 꿰맬 때 많이 쓰이는 바느질 방법인데요. 앞면과 뒷면을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고 앞면과 뒷면의 바느질 땀이 같습니다. 보통 홈질을 할 때 한 땀의 길이가 0.5cm 정도로 홈질을 하는데요. 더 꼼꼼하게 홈질하고 싶은 친구들은 0.2에서 0.3cm 정도로 홈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홈질하는 방법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오실게요. 그 다음은 박음질입니다. 이 박음질은요, 앞면과 뒷면이 되게 특이한데요. 천을 튼튼하게 이을 때 사용하는 바느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옷을 만들었을 때 의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박음질 방법인데요. 바늘 땀을 뒤로 되돌려서 두 번 겹치게 꿰맨다는 것이 이 박음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박음질하는 방법이 다른 홈질이나 시침질과는 달리 한 단계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보시면요. 앞면 바늘 땀은 거의 그 바늘 땀 간격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고요. 뒷면은 아예 한 땀씩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음질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보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감침질입니다. 이 감침질은 옷감의 가장자리나 시접을 처리할 때 쓰이는데요. 여러분들 옷감은 대부분 직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직물은 실이 가로와 세로로 얽혀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직물을 잘랐을 때, 즉 옷감을 잘랐을 때 가로와 세로로 얽혀 있던 게 풀려가지고 볼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감침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감아서 용수철 모양이 되도록 꿰매는 것이 바로 감침질인데요. 바늘땀을 되도록 작게 해야 올이 풀리는 것을 조금 더 튼튼하게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감침질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바느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바느질 방법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시침질, 홈질, 박음질, 감침질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수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